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챗GPT4 옴니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5, 그러니까 챗GPT 옴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챗GPT5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챗GPT5의 데모 영상 중에서 교육과 관련이 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나름의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4-5는 이제 옴니버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큰 세계라는 뜻인데 본인들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3일 날 스프링 업데이트를 이제 한 건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구글의 I.O. 바로 직전에 이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구글의 행보를 보고 오픈 AI도 지금 스프링 업데이트를 빵 하고 터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목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와 구글이 계속 지금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IT 공룡인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오픈 AI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챗GPT 데스크탑 버전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컴퓨터 사용 중에 활용이 가능하고 단축키만 누르면 챗GPT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그 화면을 통해서만 이제 챗GPT를 쓸 수 있었는데 그냥 컴퓨터 쓰는 내내 챗GPT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모드, 말로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챗GPT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GPT-4o는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언어 성능이 아주 좋아졌고 속도도 빨라졌고 멀티모달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이 영화 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떠올리고 계신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제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AI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기계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GPT-5가 공개되고 나서 이 영화의 장면들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멀티모달이 가능하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우리가 화상 통화하듯이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I도 속도도 2배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고 가격은 더 줄이고 리미트는 5배 이상이 되는, 그래서 API도 많이 쓰셔라 라는 내용이고, 이제 GPT-5를 왜 무료로 공개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GPT-4 터보보다 이거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GPT-4 기존 모델은 워낙 성능은 뛰어나지만 정확도는 높지만 이제 아무래도 오픈 AI에서 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무겁다고 할 수도 있겠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빠르고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쓸만한 모델을 무료로 공개한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을 더 폭발적으로 모집해서 구글과의 이제 경쟁에서도 우위에 서고 싶은 오픈 AI의 마음이 표현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4 기존 모델보다 이제 정확도나 무게감은 좀 덜할지 몰라도 이제 대중성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대화도 굉장히 잘하고 멀티 모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GPT-4가 나왔을 때보다 GPT-4는 유료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에 아주 빨리 적용시켜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API도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여러 앱들, 다른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GPT-4-5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다른 앱을 쓰면서 이 API를 자기도 모르게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GPT-4-5는 빠르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처럼. 그리고 감정도 풍부해서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영화 속의 모습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전처럼 사진을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내 눈에 담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화면으로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통화할 때 어떤 사람과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람의 의사소통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4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게 집중이 가능한 거죠. 학생이 이 챗GPT-4와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뭐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지 좀 마치 개인 교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좀 덜 들일 수도 있고 시간도 아낄 수도 있겠죠. 뭐 이동 시간 등. 그리고 밤에 본인이 원할 때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뭐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겠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교육 평등이 이제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나 뭐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이런 AI를 활용해서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내비게이션을 계속 쓰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제 학습에 AI가 확 들어오는 순간 AI 없이 공부하는 것이 어색한 수준을 넘어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라는 큰 흐름을 거부하거나 이제 맡기는 사실은 지금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의존도를 이제 아주 높이지 않으면서도 AI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와 대화를 하고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성도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튜터와의 관계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죠. 왜냐하면 AI가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고민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4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거의 사람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AI를 그냥 단순히 기계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대우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AI 튜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AI 튜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튜터를 뭐 선생님으로 대우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계로 여겨야 될지 또 지금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챗GPT-4가 정말 학생들 옆에서 개인 교사처럼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T 그리고 이 AI와도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학생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AI와 학생이 대화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학생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면서 이제 챗GPT-4를 교육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Hey, my friend and I are learning Spanish, and we're wondering if you could tell us the names of these objects in Spanish. Hola, por supuesto. Cool. What are these objects in Spanish? The objects you're showing are una manzana and un plátano in Spanish. Nice fruit choice. Cool. What about these? Those are dos polígrafos or dos plumas in Spanish. I'm here with my son, and I'd love you to tutor him on this math problem, but don't give him the answer. You can ask questions and nudge him in the right direction, but I really want to make sure he understands it himself. And he's here in the room, so you can talk to him directly. Of course, I'd be happy to help. Let's look at the problem together. Can you first identify which sides of the triangle are the opposite, adjacent, and hypotenuse relative to angle alpha? All right, so I'm pretty sure this is the angle alpha right here, right? That's correct. Now, looking at the triangle, which side do you think is the hypotenuse? Really, Remember the hypotenuse? I'm not totally sure. I think it might be this one, but I really am not sure. This side AC. You're close. 마지막으로 제 나름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정말 이제 교육에 이 챗GPT-4.5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 같은 것도 지금 바로 이제 배울 수도 있고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단어도 알려주고 게다가 뭐 수학도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뭐 가위가위보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화면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감정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오는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튜터로서 이제 교육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거기에 멀티모달, 이미지랑 소리만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영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제 챗GPT-4.5가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와 SF 소설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허 같은 그런 영화 속 이야기, 그 다음에 AI 2041 같은 SF 소설 속 이야기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도 심지어는 2041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이죠. 정말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잘 적용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 그리고 AI 튜터가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기존의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여러 제도적 측면, 뭐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기술이 한참 앞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먼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잘 될지 고민을 해보고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이제 이 기술의 위험성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이 AI라는 것은 결국에는 확률적인 제안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굉장히 화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틀릴 수도 있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 확률을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답은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진 한계성, 할루시에이션에 따른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아이가 계속 쓰게끔, 너무 의존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AI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방향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AI가 답을 아이에게 바로 주게끔 하기보다는 AI가 아이에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유도하고 AI와 아이가 대화, 토론을 하면서 아이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